네, 원장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예. 네, 원장님. 예. 이제 초음파 증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화면이 나옵니까? 화면이 나옵니까? 화면 공유가 됐는데요. 지금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공유가 안 됩니까? 화면 공유 클릭하시고, 됐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안 됐습니다. 화면 공유, 예. 화면 중간 아래에 있는 예, 화면 공유했습니다. 그 다음, 하셨어요? 예. 클릭이, 화면 공유됐고, 밑에 화면이 뜨지를, 이게 화면 공유가 아직 안 됐습니다, 원장님. 화면 공유가 됐습니까? 아니요, 이게 화면 공유가 되면, 공유할 화면이 앞으로 뜨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상하게 떴네요. 저기 활성화할 저기 파일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거나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화면 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기 슬라이드 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지금 됐습니까? 네, 잘 보입니다. 아, 예, 시작하겠습니다. 좀 이게 문제가 있어가 죄송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알피니온 중강자 황세진 원장님이 아주 강의를 잘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정례를 제가 알피니온 초음파 사랑 모임회 해가지고 선생님들 Q&A 코너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질문하신 선생님의 정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례는 알코올성 간염 환자입니다. 알코올리 헤파타이티스죠. 58세 남자입니다. 이 정례는 우리 윤나리 회원님이 우리 정례를 보냈는데 58세 남성이고 헤비 알코올릭입니다. 환자는 발열, 오한,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검사상에 렙티 이상이 있고 루코사이토시스가 있어서 초음파상에서는 멀티플 시스트 리전이 보이고 그 시스트 리전이 단순 낭종보다는 이윤나리 선생님 리버 옵셋으로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멀티플 시스트가 있는데 시스트에 리버브레이션 후방 음량 증강이 있고 간실질의 지방 침륜으로 해서 고액고로 보입니다. 근데 이 보통 지방 침륜과 틀려 가지고 이 심부 감쇄가 안 보입니다. 보통은 이 지방간이 있으면 슈퍼피셜 포에는 고에코로 보이고 심부에는 초음파 빔이 잘 안 통과해 가지고 이 끊게 보이는데 심부까지 고에코로 보이고 또 횡격막도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패티 리버 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래서 이걸 심부 감쇄를 동반하지 않은 브라이트 리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알코올 헤파타이티스 결정적인 증거는 이 환자가 랩트 리버에 라테랄 세그멘트 포탈베인을 따라 가지고 이 헤파틱 아트리가
확장된 헤파틱 아트리가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포탈베인 따라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늘어나는 걸 패러렐 채널 사인이라 하죠. 근데 포탈베인을 따라 가지고 바일 닥트가 아닌 헤파틱 아트리가 딜라테이션 것을 슈도 패러렐 채널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이 보여서 이 환자는 리버 압세스가 아니고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로 생각되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리버에 패드 인필트레이션 아주 심한데 상당히 패드했고 있는데 요 뒤쪽 심부 감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횡격막도 잘 보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횡격막 보이고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심부하고 전부도 섞여 있습니다. GB고 GB고 포탈베인입니다. 이런 거는 여기 보시면 이 영상이 제일 중요한 영상입니다. 지금 포탈베인이 보이고 포탈베인 따라 가지고 지금 아주 밝게 보이는 것이 이 헤파틱 아트리가 됩니다. 그냥 포탈베인 것도만 칼라 플로우가 색깔이 아주 밝게 보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헤파틱 아트리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멀티플하게 보이는 거는 헤파틱 시스트가 되고 요거는 무에코고 요거 어코스틱 인터페이스에서 고에코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헤파틱 시스트입니다. 요것도 헤파틱 시스트가 되죠. 조금 일레귤러한 마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에는 패티 리버가 있는데 브라이트 리버가 있는데 심부감쇄를 동반하지 않는 패티 리버고 그 다음에 레프트 포탈 베인을 따라 가지고 헤파틱 아트리가 확장이 되어 있는 소견. 이 소견을 봐서는 이 환자는 어큐트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번역했는 복부 초음파 정석에 보시면 미만성 간질환, 알코올성 간염 여기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조금 흐립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코올성 간염의 초음파상 전형적인 예는 첫 번째는 저명한 간종대, 두 번째는 감쇄가 없는 브라이트 리버, 그게 심부 감쇄가 없는 브라이트 리버가 보이고, 세 번째는 문맥지에 동반되어 주행하는 간동맥이 보인다. 그 위에 자주 보이는 소견은 복수와 흉수의 저류, 그 다음에 비장의 종대, 그 다음 담낭백의 비후, 담낭의 허탈, 그 다음에 축부 혈액류,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이 보인다. 이런 소견인데 요 세 가지 소견이 가장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요 소견을 보시면 포탈베인을 따라 가지고 확장된 혈관이 보이는데 이게 헤파틱 아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헤파틱 아트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펄서 도플할 때 보시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내준 청년은 이 선생님은 알코올 헤파타이티스를 인지 못했기 때문에 헤파틱 아트리인 줄 모르셨는 것입니다. 거기에 펄서 도플할 때 줬으면 훨씬 진단이 더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코올성 간염의 진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코올성 간염에는 조직학적 진단과 임상적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알코올성 간염은 간 생금에서 소엽 중심성으로 간세포의 풍선화, 벌루닝이 보이고 괴사와 호중구를 주체로 하는 염증세포의 침략, 이게 이제 마로리 소체 존재가 보이면 확진이 됩니다. 간생금 미생 정리에서는 임상적인 진단 기준이 필수 항목으로 음주량의 증가를 계기로 발병하고, 첫째, 음주량 ASD 우회의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 그러니까 ALT보다 AST가 더 많이 상승된다. 세 번째, 혈청 비루빈 상승. 2mg/100cc 이상이고 부가항목으로 복통, 발열, 백혈구 증가, ALP 상승, 정상 상한치 1.5배 이상, 감마 GPT 상한치 2배 이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서브클리니컬 정례가 다수 정대하므로 확정 진단에는 간생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가 많이 발견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정례고, 두 번째 정례는 간의 S6 부분의 국소 지방 해피 구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항세진 선생님도 포칼 패스페어링, 포칼 인필트레이션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전행적인 위치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가끔 이제 조금 좀 에이티픽한 위치에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메스인지 포칼 패스페어링인지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44세 당뇨병 환자, 복부 초음파에서 간장 S6 부분에 2cm 크기의 하이포에코 리전인데 이 송필원 선생은 포칼 패스페어링 리전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의 근거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포칼하게 하이포에코 리전 안에 포탈베인이 들어가는 문맥벽 에코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고 지방간 내부에 국소 지방 해피 구역이 S6에 보인다. 여기에 보시면 메스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 포탈베인이 이렇게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포탈베인 연결이 되어가 들어가죠. 다른 거 요도 보시면 포탈베인이 연결이 되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칼 스페어링 에리어고 메스가 아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칼 패스페어링 에리어가 간의 변형부에 또 생기는 수가 있고 또 간정맥 주위에도 포칼 패스페어링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간정맥 주위에는 포탈베인이 그쪽에 리버로 커퓨전 하지 않고 바로 그 헤파틱 베인으로 션트를 일으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정맥 주위에 포탈베인이 퍼퓨전이 되지 않아서 포칼 패스페어링 에리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담낭 주위의 S4 부분에 국소지방 해피 구역이 보이는 정례입니다. 담낭이 있고 담낭이 클랩스 되어 있는데 담낭 주위에 포칼 패스페어링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바로 시스틱 베인의 퍼퓨전입니다. 우리가 시스틱 베인이 포탈베인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일부 시스틱 베인이 간 주위에 S4나 S5로 퍼퓨전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틱 베인은 폐 성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에 포칼 패스페어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방간인데요. 포칼 패스페어링입니다. 포칼 패스페어링 담낭이 좀 클랩스 되어 있는 소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칼 패드 인필트레이션, 포칼 패스페어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서머라이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간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방에 간세포에 과다한 지방이 들어오는 경우죠. 대부분이 이제 오베스티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 포탈베인에 고지방 농도의 혈액이 들어오면 헤파토사이트 안에 지방이 많이 어큐뮬레이션 되죠. 이럴 때는 헤파토사이트에 마크로베시큘라 팻이 어큐뮬레이션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지방 간의 메커니즘은
이것은 이제 그 간세포의 톡식 이미지나 이스케믹 체인지나 또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 간세포에서 생기는 페스가 익스크리션을 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헤파토사이트의 마이크로베시큘럴 팻이 어큐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병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마크로베시큘럴 팻보다는 마이크로베시큘럴 팻이 있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간에 인절기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칼 패스페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S2 부분입니다. S2 부분에는 우리가 랩터 게스트릭 베인, 그 바로 그 리브의 그 이소파구스로 가는 포탈 베인에서 이소파구스는 들어가는 랩터 게스트릭 베인이 S2에 들어가 가지고 포칼 패스페어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랩터 게스트릭 베인은 포탈 베인보다 팻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의 하일론 부분이라든지 또는 간의 세그멘트 포의 도살 포션에 그 부분에 포칼 패스페어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입니다.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이 리버 하일룸이나 S4의 도살 포션에 퍼퓨전 돼 가지고 포칼 패스페어링이 생깁니다. 또 포칼 패스페어링이 생기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지비주의 시스틱 베인에 의합니다. 그 다음에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항세진 쌤의 정례도 있지만 우리가 복백에 있는 사페이 베인이 그 리가멘텀 팔시폼 리가멘트를 따라 가지고 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로 이제 간의 S4나 S3 부분에 간 서페이스 주위에 이제 블라스포라이가 됩니다. 이쪽에 들어오는 사페이베는 굉장히 블라드의 옥시젠이나 뉴트리엔트가 굉장히 적은, 소위 말하자면 조금 영양가가 없는 그런 혈류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혈류를 받는 부분에는 이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정상 리버의 S4 부분에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드물지만도 우리 판크레아스의 주위에 판크레아티코 두오데날 베인이 있습니다. 이 베인은 이제 판크레아스에서 나오는 여러 호르몬을 가지는 들어가는 베슬이 되고, 이 베슬이 이 리버의 S4에 퍼퓨전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헤파토사이트의 호르몬의 이펙트로 인해 가지고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 포칼 패스페어링에 대해서 서머라이즈 했습니다. 다음에는 간 내 문맥, 간정맥 단락을 의심했는 정례입니다. 이 환자는 이 박진서 선생님이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검진 초음파에서 우측 간 내 포탈 베인하고 헤파틱 베인은 션트가 심됩니다. 더 이상 검사가 필요한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계가 명료한 무에코 변변이 보이고, 여기에 블루 칼라가 뜨는데 이것이 이제 자기는 문맥하고 정맥의 션트로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이제 헤파틱 베인이냐 포탈 베인이냐 감별을 하려면 스펙트럴 도플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간 정맥과 연속되는 포탈 베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요겁니다. 요게 요렇게 시스틱 병변처럼 보이는데 보니까 요게 혈류가 요렇게 블루 컬러가 요렇게 뜨고 요건 레드 컬러인데 여기 션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파틱 베인이냐 포탈 베인이냐 이거는 알기가 좀 어렵죠. 스펙트럴 하지 않으면 요걸 보시고 션트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안 되고 스펙트럴 초음파를 해야만이
감별이 되겠습니다. 요걸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례가 있습니다. 여기 포탈베인하고 헤파틱베인의 션트가 일으키는 혈류죠. 요 혈류를 보니까 요걸 스펙트럴 도퍼를 해가지고 요것이 포탈베인이냐 헤파틱베인의 션트냐를 알 수 있었는 겁니다. 다음에 간장에서 문맥, 정맥, 단락으로 오인된 제코 병변입니다. 57세 남자 부인인데 박상률 선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금전 초파를 했더니 좌측 간엽, 외측 하구역에 낭성 변변이 보이는데 혹시 AV 말포메이션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낭성 변변이 보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포탈베인 umbilical 포션 여기 포탈베인하고 헤파틱베인의 션트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 칼라 도플에서 션트 같으면 션트 플로우가 보여야 되죠. 근데 션트 플로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장의 AV 말포메이션은 굉장히 드물죠. 아트리하고 베인의 말포메이션은 있는데 아트리 베인 말포메이션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간경변이라든지 간세포와 트라우마를 있거나 간의 바이옵시 병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V 말포메이션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포탈베인, 헤파틱베인 션트거나 포탈베인의 애뉴리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헤파틱베인과 포탈베인에 연결되는 션트 플로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요거는 션트가 아니고 국소지방 해피 구역이거나 간 낭종으로 추정이 되고 CT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 병변이 션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칼라를 떼어보면 여기 레드 칼라, 여기 블루 칼라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이제 션트로 생각하셨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션트로 그렇지만 션트 플로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포탈베인의 umbilical 포션, 요 포탈베인의 P3가 되고 요거는 그러면 헤파틱 베인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리버의 랩트 헤파틱 베인의 브랜치죠. 브랜치가 2번하고 3번을 가르는 랩트 헤파틱 베인의 브랜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션트 플로우가 보여야 되는데 션트 플로우가 보이지 않으니까 포칼 패스페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스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례를 보시면 여기에 포탈베인하고 헤파틱 베인 동맥, 문맥하고 간정맥의 션트가 문맥, 간정맥 요 션트죠. 션트고 요거는 문맥하고 간동맥의 션트가 보이는 정례를 여기에 7번은 문맥하고 간동맥, 8번은 문맥하고 간동맥 이렇게 그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동맥하고 아까 말하는 AV 말포레이션은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원인이 있어야 되고 가장 많은 것은 문맥하고 간정맥의 션트를 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요 정례인데 문맥하고 간정맥의 션트 혈류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이제 션트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질문이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많고 또 아까처럼 첫 번째 알코올리 헤파타이티스로 아주 영상을 잘 찍었는데 이걸 인지를 못해가지고 퍼더 스타디를 못했는데 조금 더 아까운 정리였습니다. 그때 헤파틱 아트리를 펄서 스펙트럴 도퍼로 했으면 더 좋은 정리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정리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잠시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참가하신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오정균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오정균 선생님. 예, 질문 오정균 선생님 질문 아무거나 해도 됐습니다. 저한테 해도 되고 황세진 선생님한테 해도 됩니다. 오정균 선생님 지명 질문입니다. 그러면 오정균 선생님 생각하실 동안에 이경원 선생님 질문 있으십니까?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좀 쑥스러운데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강의 마치고 질문이 들어와야 연자가 힘이 납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요. 오정균 선생님이나 이경원 선생님. 그러면 우리 지하영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지하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예. 너무 오랜만에 다시 초음파를 본 거라 사실은 그 미만성 관절에서 이렇게 특정 물질 축적돼가지고 에코가 좀 높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저는 심장내과 쪽이어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감별할 때 저희가 그 아까 문맥이랑 뭐 샤프도 알려주셨고 주로는 저희도 주비 컬랩스나 이런 역으로 보는데 이렇게 아까 스플린이나 키드니랑 비교할 때처럼 그 미만성에서 어떤 이거 좀 이상하다고 감별해야 될 때 뭐부터 제일 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질문이 우리 저한테가 아니고 황세진 선생님인데 황세진 선생님 질문 좀 대답 부탁합니다. 질문이 조금 너무 디테일합니다. 조금 줄여가지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디퓨즈인데 네. 좀 저희가 디퓨즈한 하이퍼 에코익 소견을 볼 때 제일 먼저 어떤 이게 고에코라는 걸 볼 때 간단하게 알게요. 뭐 스플린이랑 키드니를 다 보는데 그거 외에 또 지비 컬랩스나 뭐 이런 거 어떤 거를 2차적으로 봐서 좀 감을 잡을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좀 질문이 어려운 내용인데 황세진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대답 부탁합니다. 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네. 예. 저 질문 이야기로 이제 봤을 때 지방간인지 아닌지를 네. 할 때 바로 알 수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실은 뭐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지만 매번 같은 기계 같은 세팅으로 환자를 보다 보니까 그냥 대면은 바로 지방간인지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에코인데요. 그날 기분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주변 조명 환경이나 초음파 기계 화면 높이에 따라서 조금 화면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일단 딱 됐을 때 거의 지방간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하기 위한다기보다 환자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키드니하고 리버를 같이 있는 화면을 찍어서 그 색깔 비교를 봐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그냥 브라이트 리버가 보일 수도 있지만 포칼 패스 페어링이 아주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브라이트한 리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지비포사나 또 S8번 구역, 그리고 개인 주변 구역에 군데 듬성듬성 저에코 영역대가 여러 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지방간인 걸 또 쉽게 주관적으로 익힐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보자면 아까 그레이드 3, 그러니까 딥 어테뉴션이라고 복부 표면에는 고에코로 보이지만 음량 감쇄로 인해서 저 신부 쪽은 저에코로 보이거나 구조물이 잘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한 화면에 딱 보이기 때문에 되자마자 주관적으로 이건 지방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리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같이 한눈에 익혀지기 때문에 지방간인 걸 아시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이폰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이폰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이제만 또 누가 하셨노?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은 우리 황공찬 선생님이 질문 한번 해 주십시오. 황공찬 선생님. 황공찬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황공찬 선생님 반갑습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원장님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항공찬 선생님 음소거 해제해 주십시오. 항공찬 선생님. 예, 잘 들립니다. 질문 네. 부탁합니다. 지방 간이 있을 때, 네. 립의 파렌카임을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황 선생님이 패트 디포지션, 패트 스페링이 있으면은 그걸로 윤곽을 잡아서 어떻게 패트 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완전히 그런 것도 없이 이제 지방간이 싹 됐을 때 어떤 것을 병변을 이렇게 딜이하는데 물론 이제 리버 서피스라든가 엣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둔각이나 진화해서 할 수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구별하기가 어떤 것이 상당히 확 차 있으니까 어떤 병변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 이거를 CT를 찍어본다 어쩐다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황세진 쌤이 이 뜻이 한테 질문이 바로 지방간이 있으면 디프 어테뉴에이션 돼가지고 안에 있는 병변을 잘 보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지방간 환자에서 CT를 보내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지방간으로 진단하고 그 다음 팔로 밝혀자 이걸 말하시는 겁니까? 예. 아주 고차적인 질문하셨습니다. 황세진 선생님 대답 부탁합니다. 예. 그 지방간 환자의 경우에 딥 어테뉴에이션을 인해서 복강 내 심부 부분에 윤곽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리버 매스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보이니까 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리퀀시 조절을 좀 해보면 좋습니다. 프리퀀시를 조절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4.5MHz에서 본다면 3이나 1.5MHz까지 내리면은 사실 리버 파렌카임이 너무나 뿌옇게 나오고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 3MHz 정도로 옮겨서 낮춰서 보고요. 그리고 측정 범위를 이렇게 우리 일반적 세팅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특별한 걸 좁혀서 여러 번 나누어서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심부 부분에 있는 부분을 안 보이면 그만이 아니라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시간을 들인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브코스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늑간 사이로 또 여러 번 측정하면 프리퀀시를 덜 낮추고도 심부 부위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것이 패티리버 환자분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패티리버 환자가 뚱뚱한 환자가 오면 저희 병원에 2명이서 총괄하는데요. 서로 안 하려고 다른 넘기려고 조금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면 아주 좋은 질문 하니까 명대답이 나왔습니다. 원래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항공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원장님, 예. 지금 채팅창에 예.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렇습니까? 읽어보면 예. 세나이 체인지로 인한 CVD 딜라테이션이나 피덕 딜라테이션은 몇 밀리까지 정상으로 보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김희봉 원장님이 훨씬 경험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법이죠. 우리가 이제 CVD 딜라테이션인데 CVD 딜라테이션은 7-11 룰이죠. 그래서 7mm 이상 되면 확장이 되는 거고 11mm면 옵스트럭션에 의한 딜라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7-11 룰입니다. 근데 이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CVD 딜라테이션인데 잘 봐야 됩니다. 쭉 처음에는 프록시말에는 가늘다가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를 크로스하면서 커졌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면서 직경이 줄어들면서 판크레아 헤드로 들어가지요. 근데 이제 그것이 줄어들지 않고 다이메타가 그렇게 줄지 않고 들어갈 경우에는 그 들어가는 부분에 무슨 병변이 있을 거를 생각하고 잘 봐야 됩니다. 그런 그 부분에 CVD 끝부분에 캔서가 있거나 또는 CVD 끝부분에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 동반되는 콜란자이티스거나 이럴 때는 CVD가 딜라테이션 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걸 제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 CVD가 딜라테이션 됐을 때
쭉 줄어들어가면서 들어갈 때는 CNR 체인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별로 줄지 않고 바로 들어갈 때는 이거는 CNR 체인지가 아니고 고번에 캔서나 또는 인플레메이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닥터 딜라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닥터가 딜라테이션 돼 있거나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에 시스틱 병변이 있을 때는 그냥 CNR 체인지를 하지 말고 CT 찍어 가지고 병변이 없더라도 반드시 6개월 후에 팔로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크레아 캔서나 IPMN 브랜치 타입은 처음에는 피닥터 딜라테이션이나 시스틱 병변이만 보이고 피닥터 딜라테이션이 잘 안 보이다가 나중에 팔로우에서 캔서가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 김대현 선생님 강의에도 IPMN은 우리가 비나인 디지즈라 생각했는데 IPMN 브랜치 타입도 팔로우하면 캔서로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IPMN 브랜치는 그냥 비나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팔로우 해야 된다. 그런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또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많은데 또 뭐가 왔습니까? 그 다음 질문은 패티리버에서 그 헤만지오마와 HCC의 소견은 어떻게 다를까요? 저에코로 모두 보이나요? 라고. 이거는 또 우리 황세진 선생님이 질문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패티리버에서 헤만지오마와 HCC 소견만으로도 거의 한 20분짜리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상당히 한두 마디로 대답할 수 있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헤만지오마다 싶었는데 CT 찍으니까 또 HCC였던 경우도 있고 이건 HCC다 했는데 ATP가 헤만지오마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보다는 모두 저에코로 보이나요? 라는 답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헤만지오마는 전형적인 특징이 고에코입니다. 그리고 요즘 2D가 잘 나와서 자세히 보면은 마진이 몽글몽글합니다. 그런데 이제 패티리버에서는 상대적으로 헤만지오마가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패티리버에서 헤만지오마가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고 HCC도 아주 얼리에서는 얼리 케이스나 아니면 사이너소드 딜라테이션 된 HCC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패티리버에서도 고에코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좀 대답이 어렵고 다음 강의에 또 이런 간의 국소적 간질환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직내에 따라서 좀 대답 조금 더 시원한 답변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보험 관련 얼리 LC로 판독하는 기준이 특별히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아마 질문 의도를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서 제가 좀 얼리 LC로 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험 관련이나 연관되는 경우는 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헤파타이티스 B 환자에서 비디오드 약물을 처방하려고 하는데 이게 감경화일 때와 감경화 아닐 때 비디오드 사용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얼리 LC라고 진단을 좀 줘서 약을 좀 치료하고 싶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리버 시로시스를 이런 경우에만 리버 시로시스 진단하고 비디오드를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시라면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 LC면 LC 판독 넣으시고 그거에 따라 하시면 되고 얼리 LC로는 무슨 뭘로 진단해라 하는 아직 고시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이 채팅창에 없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지금 끝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 선생님도 느낀지 모르지만 제가 리버 환자들 보면 이제 심화부 종단상에서 트루브를 누르면 정상 리버는 좀 이렇게 리버에 안테리어 서페이스가 쏙 컨케이브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리버 시로시스에서 알코올리 리버 시로시스나 또는 리버 시로시스 노듈라리티가 별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어리 시로시스 되겠죠. 그런 환자들은 프로브를 이렇게 심화부 종단상으로 누르면
이 안쪽으로 큰 기부하게 안 들어가고 리버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조금 다운돼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 그까지는 진단이 안 되지만 우리가 조금 의심될 때는 우리가 프루브로 심화부 종단사에서 한번 눌러보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또 없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많이 처음이라서 많이는 안 들어왔지만 참가자가 15분 오셨는데 아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가 알피니온에서 광고 많이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또 사회로 능가 권희철 부장님 좀 부탁합니다. 아, 예. 하여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강의 저도 잘 듣고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 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 3월에도 잘 정리해서 잘 준비해서 더 성공적인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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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강의는 3월 15일 오후 8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